에너지, 각도 에너지. 저는 이게 모르는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흔적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200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200개가 만든 전 상장 정보 2000개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200개 중에 20개에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걔네들의 숨소리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개만이라도 인간이 노력을 하면요. 빅데이터를 추적하면. 그래서 이 중심선이 매일매일 우리가 움직이는 200개의 평균값에 20개를 전체는 200개인데 20개 샘플링 갖고 오늘 상방이면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오냐, 하방이면 하락 에너지는 어느 정도 나오냐,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고가 저가의 궤적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기본을 3포인트 잡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등하든 말든요. 이 3포인트 잡는 거가 삼성전자 500원에서 1000원밖에 못 올려요. 그러면 3, 5, 7, 9 5포인트 이상 올리려면 삼성전자 외에 다른 게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최대 에너지가 10포인트 이상 올리거나 10포인트 이상 빼는 겁니다. 하루 중에. 암만 여러분들 무슨 테러가 나다 하더라도 하루 100포인트 빠지면 우리 시장 하루 움직인 건 다 땡이에요. 그 다음날 빼면 뺐지. 우리가 하루 중에 100포인트도 경험한 적 있잖아요. 그게 선물로 10에서 15 사이까지 빠지는 겁니다. 3, 5, 7, 9를 넘어서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딱 했죠. 중요한 맥점은 437.5다. 그런데 오늘은 438.5를 딱 거놔라. 그 위에서 시작하면 어저께 매도 오버라이트 했는데 잘못 찍었다. 매수로 바꿔라. 그리고 3포인트를 올려라. 오늘 미국 시장 신고가 나고 막 나는데 이 빨간색 3포인트 에너지 나오나 봐라. 그리고 3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또 3, 5 3포인트 가면 그 다음에 5 그리고 그 에너지를 20개 종목의 이 각도로 보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하고 비슷해요. 근데 볼린저 밴드의 그 철학을 그대로 응용한 것 뿐이지 평균값의 계산은 달라요. 이거는 시가상이 20개 종목 200개 중에 20개만 샘플링해서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보시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9시에서 지금 2시 10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희노애락이 모든 희노애락이 나와요. 그러면 10분 차트 딱 한번 보시죠. 오늘 저가가 어디였죠? 아침에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이때 궤적을 빨리 수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가 438.85 그래서 438.5 손절 닦아잡고 매수 스위칭. 실제는 3포인트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441.85 그러니까 441.5에서 441 이상에서는 이제 보세요. 각도가 어때요? 각도.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거라. 요 3봉 차트지만 각도를 그려봐요. 각도. 이게 에너지라고 제가 표현했죠. 어떤 느낌 드세요? 45도 쫙 잘 가요. 언제부터 어긋나요? 언제부터? 요 때부터요. 11시
45도 각도 가다가 옆으로 눕고 그 다음 밑에 각도로 깨고 내려오는 게 11시 30분이에요. 441 분기할 때. 그러나 오전장의 저점은 안 깨져. 그래서 결론, 우리가 441.5 챙긴 거는 다시 들어가는 건 438.5와 439.5 손절 닦아 아침에 저점 잡아라. 그리고 또 뺐다가 다시 올리면 이제는 여러분들 대도 얼마 잡으셔야 돼요? 449.5. 그래갖고 저 궤적 보면 440.5와 441 정도 갖다 놓으면 청산하고 무포로 갔어요. 요렇게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이 롱숏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여기서 시가 상위 종목들의 평균값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노상 매매 좋다고 보는 20개 종목, 시가 상위 20개 종목의 그날그날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고, 이 200개 평균값이지만 200개를 다 볼 수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요런 게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200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난리 쳤던 까까오 네이버는 이제 숏으로 바뀌나 봐요. 이제 까까오는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 오지 않는 한 매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네이버는 그렇게 많이 빼지 않을 거예요. 한 37, 8만원 오면 다시 사셔도 돼요. 40만 넘어가면 때리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까까오 네이버를 죽이면서 요 3 사이에 다시 LG화학을 갖다 놓을지, 현대차를 갖다 놓을지, 저 밑에 있는 현대모비스나 포스코를 갖다 놓을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3개월마다요. 이게 이제 7월 만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8월 만기나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이 순서가 또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롱숏이고, 거기에 에너지에 오늘 이게 지금 2시 10분까지 오늘 현물에서 1900억 금융투자가 4200억이나 삽니다.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고가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에너지만 보시더라도 느낌 어때요? 금융투자가 왕창 많이 사네. 4200억. 그럼 오늘 금융투자가 뭘 샀나? 이제 장 마감해서 이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금융투자 애들은 오늘 뭐 샀을까? 상위 랭킹 1등부터 한 10위까지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쪽 보세요. 선물은 매수 286억. 애기예요. 금융투자가 1100억을 때려요. 그러면 이거의 총계가 뭐냐면 6300개예요. 여러분들 6300개가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 수량 200억 밖에 200억 밖에 안 되고, 수량은 200개. 여기 아까 보시죠. 수량은 200개. 1100개. 그런데 매수가 6300개야? 그럼 이건 뭐죠? 매수 들어왔지만 미결제가 늘어나지 않은 매수. 청산 매수구나. 그럼 뭐예요? 청산 매수. 그리고 이 늘어난 부분은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미결제가 6300개 왕창 늘었는데, 이거는 외국인들 딱 보면 매수는 200개 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매도 친 애들 청산이 많았구나. 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늘어난 건 뭐예요? 매도 미결제가 많구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장 끝날 때 한번, 아직 이제 1시간 한 3, 40분 남았는데 얘네들 다 오버나이트 안 할 수 있어요. 6400개가 장 끝날 때 마이너스 돼요. 그럼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매도 미결제가 증가하면서 뺐잖아요. 11시 40분부터. 그럼 청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환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거기에 이 20개의 바스켓이 왔다 갔다 바둑에 말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합성되지 않은 순수한 이걸 바스켓 매매. 어저께는 한번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6월 23일에는 3,000억 매도했다가 어저께는 장 올릴 때 1,500억 매도했다가 오늘은 1,800억 매수예요. 1,800억 매도 이틀 했다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매수는 오늘 들어왔구나. 그런데 띄엄띄엄 들어왔죠. 딱 보면 파란 색깔이 일단은 많아요. 빨간 색깔 연속성은 작아요. 그래서 장은 이렇게 3,300이라고 신고가 나왔는데 비차익의 순수한 매매는 매도 우위예요. 그리고 가장 매도를 왕창 때리는 게 요때예요. 6월 17일과 6월 21일 8,500억 6,400억 어마무시하게 때렸죠. 요걸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뭘 때린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걸 통계적인 빅데이터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다음가가가 매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참 징글징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플러스 200원이에요. 이거 매매 주체별 에너지도 한번 보시죠. 오늘 대표하는 1등 주식의 삼성전자인데 수량으로 바꿔봐요. 많이 안 때릴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매수를 안 해줄까요? 얘네들. 저기 12월 7일 저 위에 12월 7일부터 외국인이 매도로 때렸거든요. 지금까지 저렇게 누계입니다. 이게 때린 수량 금액으로 보면 13조 때렸어요. 13조. 그때 개인 투자는 12월 7일부터 26조를 사줬고요. 제가 이거 50조 넘을 때까지 삼성전자 못 간다라고 한번 체크해서 한번 검증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6조면 아직도 24조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동안 삼성전자 못 가는 한번 보시죠. 연기금이 8조를 때렸어요. 우리 동학개미들만 26조, 개미무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춰놓고 엄청난 머니게임, 거버넌스 게임. 여러분들 12월 7일부터 한번 이런 장이 형성된 걸 여러분들은 다 놓친 겁니다. 12월 7일부터. 그러니까 12월 7일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2등, 3등 그나마 까까오나 네이버는 그나마 수익을 줬고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 대비해서 거의 잡주라고 취급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이런 장을 만든 겁니다. 우량주만 보지 마시고요. 쫙 한번 봐요. 애니능률 700%, 데비시터즈 580%, 세미스코, 포스코 간판 396%, KG ETS 우리의 관련된 종목 폐기물 처리 M&A 300%, 효성 TNG 300%.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쫙. 그냥 쭉. 나는 이런 잡주나 중소형주 못해. 그럼 코스피 200 종목만 봐요. 그냥 코스피 200. 효성 TNC, HML, 동국제강, 한정기술, 세방전지, 대우건설, 현대위아, 페노션. 오늘부로 페노션 다 끝내드렸죠? 까까오가 여기에 들어와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딱 하나 까까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 KCC,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13,000원짜리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사줬을까요? 삼성엔지니어링?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외국인이, 기업 정보,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나 언론이 만들거나 리서치가 만든 이 늪에, 여러분들,
당하지 말란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12월 달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인 보유 지분이 한 1% 정도도 안 됐어요. 이게 31%. 이렇게 10% 넘기면서 12,000원, 13,000원짜리 이렇게 만든 겁니다. KCC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 얘네들 우리나라 엑스트라인데, 아직도 이 수치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우리가 분석하지 말고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보유가 53.61이에요. 1%가 5,900만 주입니다. 이게 저는 51%까지 바뀔 때까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그때까지 검증을 해 볼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국인 지분한도 삼성전자 딱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총 갖고 있는 외국인 지분이 53.6이거든요. 요게 51까지 가는 때까지 삼성전자 계속 왔다 갔다만 하나 보자고요. 요새 또 다시 또 노 풀어보니까 반도체 특집 만들더라고요. 또 그거 보면 지금 유튜브에서는 걔네들이 제일 막강하고 또 현역에 있는 반도체 그 유명한 분석가들 다 불러다 놓고 막 분석해서 들어보면 사람들 혹하게 만들어요. 아우 진짜 논리적이다. 그래서 저렇게 쏠리게 돼요. 사게 됩니다. 다시. 그런데 그게 우물 안에 개구리 시각이랍니다. 이 53%를 그냥 51%까지 줄여갖고 중국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럼 이 중에서는 이게 10년 전 20년 동안 들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현대건설로 바꿔볼게요. 현대건설 외국인 지분율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대표하는 건설의 대장주의 외국인 지분이 얼마입니까? 21%밖에 안 됩니다. 저 이거 무조건 30 넘어간다. 그럼 10% 증가될 때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시죠. 요게 30%를 언제 넘어가나? 그때 현대건설은 주가는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지분의 변동, 이게 아시아를 다시 생각할 때, 여러분들 블랙록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그래서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럼 블랙록 홈페이지 사이트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연준이 사이트는 자주 들어가셔요. 분석가들. 연준이 사이트는. 그런데 블랙록이나 뱅가드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걔네들 전략이나 그 분석가들이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큰 틀은요. 그럼 딱 들어가면 어떤 틀을 얘기해 주냐면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6월 18일 날 6월 18일 날 올려놨나? 아, 6월 18일 게 아니라 이럴 때 여러분들 제가 쓴 6월 15일인가? 15일 것도 한번 봐. 이 지난 15일이네요. 지난 한국경제 방송한 자료를 한번 딱 봐요. 이때쯤에
나오는 단어가 저는 어떤 미래 지도를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것만 보지 말고요. 제가 방송한 거 뭐 한 달 전 거, 뭐 3개월 전 거, 자료도요. 뭐 3개월 전의 자료, 한 달 전의 자료, 이런 것들을 한번 뒤져보 갖고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귀신같이 된 거는 오히려 챙기고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갔네, 저거는 더 싸졌네 하는 것들 하면 그게 오히려 초과 수익 내실 겁니다. 그때 이 시장에 나오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뭐 바이든이 G7에서 또 가갖고 더 나온 세계 재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거 잘못가 단가 매수 단가 0.78인데 그 드라 0.9가 0.7 잘못 찍은 겁니다. 데드 0.7 잡으셔야죠. 데드라인은 손절 단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산 단가에 10% 안에서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문자가 호가가 잘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 딱 끊고 100만원이 90만원 할 때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눌렀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다시 생각할 때 블랙록, 요게 저는 가장 무서운 단어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삼성전자 53%를 51%에서 중국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 들어가고 이 중국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합쳐서 들어가고 중국의 1대1로나 RCEP이나 이런 전략에서 또 미사일 전략이나 이런 글로벌 환경도 우리가 주가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체크를 하죠. 그래서 현대로템도 제가 이 미사일 전략 변화라든지 북방 전략 변화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26,000원대 우리가 이때는 팔아드렸죠. 24,000원대나 3,000원 다시 껴넣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6,000원 돌파해서 3만원 가까이 또 기다리는 겁니다. 출렁출렁거리면서 주도주 중심으로 추세가 우상향인 걸로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래서 K자에 상단 들어오는 거, 하락 들어가는 건 대반등 때 끊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K자장에 상단으로 들어가는 게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 중심 종목들, 우리 이 K자장, 그래서 어느 걸로 압축하느냐가 이 주가의 운명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K자라는 건 엄청난 차별화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오르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지수, 체감 지수를 못 느끼냐.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근데 저 K자 밑에 단에 갖고 계시면은 나는 거의 3,000 아래, 2,900과 3,000 사이에 있는 느낌 드는 거예요. 제가 내년 1년 동안 이 단어 안에서 싸우십시오. 건설, 건자재, 철강, 시멘트, 지하와 철도,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스마트 팩토리, 원격진료, AI, 플랫폼, 북방, 음식료. 여기에서 중심 종목 중에 간 거, 철강 넘어가서 제끼고, KCC 넘어가서 제끼고, 최근에 시멘트에서 부산산업 집중해드렸고, 지하에서는 특수건설 넘어가서 동아지주로 내렸고, 여기서 먼저 간 거, 아직 안 간 거, 이런 걸로 조절해 가면서, 일단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시나 한번 보자고요. 이 전략을 계속 그리고 최대 성장주는 건설이지 반도체가 아니다. 아니 대장은 삼성전자를 저렇게 주구장창 때리는데, 대장 때리는데 쫄병들이 우리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대장을 죽여버려요. 지금 쫄병들은 우왕좌왕하거나 서로들 분열이 된다고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외국인이 저렇게 공격하면 그 후발주들 뭐 IT들 질문하신 분 계시잖아요. 대장이 살아날 때까지 맥을 쭉 거나 매매를 조금 자제하거나 물린 냅두거나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내는 것들, 이런 장에서 차바 혜택이 이거 15일날이 23,000원입니다. 얘가 28,000원까지 갔다가 흔들었다 다시 지금 위에서 대롱대롱. 가스공사 이때 막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에요. 39,000원에서 뚜둑 맞고 흔들어요. 계속 가다가 흔들다가 다시 가는 상승 추세만 대선 누구 대통령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편하게 하실 분은 밑에서 농심, 음식료 이런 것들 갖고 우리가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 달 후도 똑같고 3개월 후도 똑같습니다. 전략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략은 변화되지 않아요. 가는 종목의 속도 차이만 나올 겁니다. 어느 한 달은 현대로템이 어마무시하게 가고 어느 한 달은 현대건설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어느 한 구간은 차바이텍이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급등하고 등등 순환이 시키는 주도주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돌리세요. 순환, 이게 그러니까 3개, 5개 집중한 것 중에 이게 성공했어. 그러면 안 한 걸로 가요. 그래서 눈덩이 굴리기를 3번만 금년 말 끝나거나 내년 3월달이 이제 그 대선 딱 일정이니까 그 일정표, 오늘 그래서 한국경제 그 일정표를 올려드린 겁니다. 미리 소설을 쓰자고요. 이 일정표 갖고요. 그냥 우리 여당의 일정표 이것도 뭐 변경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180 전에는 D-180일 전에는 이제 2명으로 압축된다. 9월 10일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중에는 어떤 분이 무슨 얘기하냐. 또 그 에너지에 따라 시장은 요동치는데 다 뭐죠? SOC하고 북방하고 철도하고 물류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하지 못해요. SK하이닉스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지역에 도로 놓겠습니다. 어느 지역 개발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뭐 하겠습니다는 얘기할 수가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자고요. 푸른기수 13,000원대는 다시 매수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또 치고받고 하자고 그랬어요. 7월 초에 이제 그 달빛 그걸 발표합니다. 7월 4일이 될지 5일이 될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를 이 일정표를 잡고 그 다음에 중심 종목은 이제 진짜 서울에 아파트 짓는다고요. 재건축하고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요번에 어저께인가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고 갔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뭐 우리가 주말에 쉬거나 다음 주에 신문에서 여의도 재건축 뭐 허가 뭐 매매거래 정지 뭐 그리고 어느 지역부터 뭐 재건축 35층짜리 나오든지 50층 나오든지 뭐 등등등. 그리고 저 용산 저기 정비구역 저기 전략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도 지하화를 시키겠대요. 여기도 지하화를 시키겠다고 그럽니다. 진짜 이런 밑에 단의 그림 같은 꿈의 그림이 이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이런 저 어마무시하게 막히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도심에서 원래대교 건너갔고 대방역 지나갔고 저기 시흥 부천 거의 끔찍합니다. 또 마포대교 해갖고 목동 가갖고 저기 이런 것들 끔찍합니다.
거기를 지화해갖고 뭔가 뭘 풀어보시겠대요. 그럼 교통편들이 어떻게 되고 지화되려고 그러면 또 어떤 또 특수관 동화지질이 다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고 등등등등. 아직까지 어느 지역을 어느부터 먼저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계획만 나왔지 삽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현대건설을 연봉으로 봐라. 외국인이 20%밖에 안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1990년도의 에너지가 앞으로 10년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단기간에 3만원 5만원 올랐다? 시동 거는 거 아니냐. 저는 10만원까지 저기 한전부지 저 건물 50층짜리 3동 질 때까지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북방 쪽도 시찰이지만 또 뚫리거나 교류하거나 심지어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거나 뭐 등등 하면 또 시너지 효과는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큰 물줄기들, 이런 물줄기에 우리의 주도주 흐름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 진짜 지면 아파트 3대장, 우리가 배터리 3대장 얘기하잖아요. LG화학, 삼성 SDI,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거를 연봉으로 바꿔봐요. 외국인 지분하고. 위치가 좋은 위치인지. 현대건설 연봉 보듯이요. 여러분들 LG화학, 삼성 LG화학 연봉 보세요. LG화학. 확 오른 거 없습니까? LG화학. 20만원짜리를 100만원까지 만들었다고요. 저 시가상위 종목 LG화학을요. 20만원짜리를 100만원까지 만들었잖아요. 제가 100만원대 이거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이거 옆에도 가지 마세요. 7자 보면 하십시오. 라고 떠들었던 종목입니다. 이 연봉 보세요. 옛날에 2017년, 18년, 19년 2, 30만원에서 살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 시가상위 종목을 3대장 뭐 BBIG 떠들면서 2020년, 2021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성 SDI도 보세요. 삼성 SDI. 연봉으로 한번 보세요. 기업을 일봉 봐갖고 뭐가 나오지도 않아요. 어마무시하죠. 10만원짜리 20만원 돌던 걸 80만원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정 중이에요. 또 LG화학하고 대판 싸운 SK이노베이션도 뒤늦게 합의 뭐 보고 뭐 합의했다 해서 15만원짜리 32만원 얘도 더블 만들었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연봉 기준을 보니까 BBIG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건설, 근데 현대로템 연봉을 한번 보실래요? 현대건설은 받고,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연 단위로 어떻게 움직이나? 현대로템이 앞으로 BBIG가 되면 진짜 북한으로도 뚫리고 방산 전세계로 우리나라 얘네들 전차 팔고 무기 팔고, 그럼 얘 얼마가 할까요? 전 4만원 이상 갈 것 같아요. 이게 BBIG 같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1년 안에요. 최소한 3년 안에 이게 연봉이 저 4자 같이 가는 걸 장대로 한번 볼 것 같아요. 우리 거기서 싸우자고요. 현대건설. 심지어는 그와 관련된 종목 3대장.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하면 자이잖아요. GS건설. GS건설 연봉 보세요. 여러분들 느낌을 한번 보세요. GS건설 연봉. 얘도 배터리 3대장 가면 10만원까지 가면 우리 서울에 한 30만 채, 50만 채가 들어와요. 나는 이런 것들 이제 그러면 중소형주에, 그러면 대림 비엔코. 이 편한 세상, 대림 비엔코. 연봉 한번 보세요. 연봉.
7,000원짜리. 얘 적어도 뭔가 한번 하면 2만원은 가겠죠. 이제 남아있는 쪽에 우리가 전략을 짜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최대 성장주는 건설주입니다 라고 해드립니다. 앞으로 3년은 저 한전부지에 저 50층짜리 있고 용산,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 이것도 하나의 징후예요. 홍콩에 이제 완전 중국화가 된 것 같아요. 민주화 관련된 언론이 폐간이 됐다. 이제 중국은 대만을 공격합니다. 2030년에서 2050년에 그러니까 TSMC 지네들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2030년에 50년 사이 저 TSMC마저도 중국 지배하에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반대 에너지 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략의 관심은 대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기서 싹 빠졌고 그때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7의 8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일본 에너지보다 더 커진 거예요. 요새 동남아 한번 가보시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토요타 자동차 보이나 보세요. 현대차가 이제 점점 지배하죠. 이런 어떤 큰 에너지들의 변화를 보시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이제 3대장 하시겠습니까? LG와 삼성 SDI, 대통령께서 BBIG ETF 만들어 갖고 돈 넣고 막 끝물이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부터 태동하는 거 90년대 에너지가 들어온 건설 이제 중동도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외국인이 20%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이거 다 블랙록 작품들입니다. 얘가 이렇게 박살난 걸 지금 10% 늘어나니까 12,000원짜리를 이렇게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옛날에 영광 한번 보실래요? 이 건설이나 이 해외 플랜트 이거의 가장 피크는 MB전봇대 자원 외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중해 드리는 거는 MB전봇대 피크치고 거의 10몇 년 동안 박살난 거. 롯데그룹도 MB전봇대가 최고입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17만원 하던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박살났죠. 이게 개미 무덤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한 2, 3개월 만에 지분을 10%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게 뭐예요? 해양 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양 일대일로 해서 지네들과 어떻게 작업해서 중국화하고 신욱하면 이쪽에다 뭘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확보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봉을 뒤지다 보면 뭔가 큰 그림의 변화가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자산은 앞으로 최대 성장주가 반도체가 아니다. 건설이다. 건자재다. 정부의 정책이다. 왜 제가 이런 북방 쪽 아직까지 불가능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막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제가 집중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연봉으로 이미 어마무시한 게 물류, 한전기술. 얘가 이렇게 박살나고 14만원짜리가 이제 2만원까지 뺐다가 2만원이 뭡니까? 저가는 12,0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를 6만원까지. 연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죠. 연봉으로만 보면 이런 종목의 큰 물줄기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백신 이후의 세상 전 세계의 SOC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에요. 금리 인상합니다. 금리 인상 시대로 들어갔어요. 뭐 말로는 언제 한다. 그거 쫙 무시하시고 3년 안에 금리 인상 3번 할 때까지. 또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년 안에 인상합니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3번 인상할 때까지는 체감지수가 확 오지 않아요. 3번 때는 이제 끔찍해질 거예요. 그게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금리 인상에선 죽어나는 거 피하고 그때에서 살아남고 주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집중해 보시죠. 그래서 내 포트가 여기에 적합도가 됐는지 빨리 미련을 버리시고 자꾸 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오세요. 삼성물산도 건설이지만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삼바 때문에 그래요. 이 삼바 연봉 보세요. 이 삼바 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을 때가 얼마였나. 근데 지금 이게 90만원까지 금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주말에 여러분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일봉파지 마시고 대충 연봉의 에너지 보시면서 한 3, 4년 전에 얘는 어디였는데 지금은 어디였나. 2018년 19년도에 평균값은 얼마였는데 지금 2021년도는 고가를 찍고 지금 하락 에너지를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태동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번에 처음 오신 분이 같네. 셀트리온은 엑스트라고 그랬어요. 셀트리온은 참여 혜택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합병 이후에 보세요. 그리고 지난 자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 합병하면 한거리 재고 문제 뭔가 그 분식 문제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최종 검증하겠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제가 이제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 보세요. 셀트리온 SK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들 과거에 얼마였나? 2018년 19년에 얼마였나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이 2018년 19년에 얼마예요? 5만원이었습니다. 얘가 26만원. 옆에도 가지 마세요. 셀트리온. 제가 제넥신, 셀트리온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바이오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달 안 나오는 그것도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래서 주도주의 재편 현상이 나오고 있다. 요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요. 오늘 9시에 이런 글로벌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9시에 연합TV 유튜브 보시면서 큰 그림의 전략을 짜보시고 그 다음에 3년 목표 잡아서 어저께 계속 제가 설명해 드렸던 눈덩어리 굴리기 중심 종목 3번만 그것만 꼭 한번 지켜서 이미 굴리신 분들은 어마무시하게 됐어요. 같은 종목 갖고 나는 왜 못했을까?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꼭 본인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월요일날 뵙죠.